여러분 인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실용음악 유튜버 인성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이랑 함께한 입시룩 컨텐츠 거기 폼에 있었던 입시 Q&A를 받아서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관리를 맡고 있는 김혜는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전공장님도, 내년 전공장님도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2021년도 전공장을 맡게 된 신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전공 파트가 뭐죠? 저는 베이스 전공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최강 같은데. 네, 베이스, 최강 베이스고요. 교수님, 얼마 전에 저희 학교가 실시간 검색어에 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네, 공시초문인데. 그게 저희 학교 수시 결과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학교 그 발표가 너무 늦기로 유명한데 오래 기다리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그러시죠? 그럽시다. 근데 제 그 A4 용지가 어디 갔죠? 종이? 가져와 가셨죠? 저긴 것 죄송합니다. 갖다 가져오고요. 입시생분들께서 400개가 넘는 거를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통합을 하고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궁금하실 것 같다 싶을 만한 거를 제가 뽑아왔거든요. 그냥 약간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즉석으로 재밌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 네. 네, 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보컬 분들께서 자가 반주랑 이제 MR이 있잖아요. 만약에 학생들이 두 개를 들고 온다, 똑같은 실력이다 했을 때는 교수님은 어떤 쪽에 더 호감이 가실까요? 자가 반주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가 반주랑 MR이랑 똑같이 둘 다 이제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뭐 아무래도 그 연주력이 있는 학생한테 관심이 가기 마련이긴 한데, 네. 자가 반주에 대해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기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을 해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래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연습이 잘 돼서 정말 자신이 있는 분이 아니면 MR로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MR 로.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연주가 잘 되고 그러면서 노래도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 자가 반주를 잘하고 있는 학생이 아무래도 관심이 가죠. 네. 그러면 여기랑 또 연관지어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추가곡이랑 질문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죠? 네, 네. 많이 있는데 그렇게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좋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글쎄요, 생각해야 뭐, 될까요? 저도 이제 추가곡 한 곡 더 해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난 이제 뭐 됐구나 이런 느낌을 얼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추가곡을 시키는 경우는 한 곡을 들어서는 이 학생의 재능을, 자질을 충분히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경우에 추가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추가곡 시켰을 경우에는 나는 이제 됐구나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 근데 정말 한 곡만 듣고선 이 친구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추가곡을 안 시키긴 합니다. 그건 없고요. 그런 거죠? 네. 그럼 교수님들, 이제 학생들이 노래하거나 연주를 하실 때 교수님들 표정이 학생들의 노래를 할 때 되게 좌지우지한다, 어떤 영향이 있나, 그런 질문들이 네. 많았거든요. 네. 교수님이 웃으시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다 웃어주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들이라는 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많이 다르세요. 예술하는 분들이라서 뭐 어떤 공통적인 교수님의 표정을 스탠다드로 얘기할 수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못했든 잘했든 웃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성 그런 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표정을 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도 잘 들으려고 집중하는 표정이,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에 너무 예민하시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저도 되게 궁금해왔던 그거를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용음악과가 예비가 잘 안 빠지잖아요. 저랑 같이 저 봐주시겠어요? 네.
저희 예비가 되게 잘 안 빠지는데 소위 말하는 우주 예비 번호는 왜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엄청 번호 많이 나가는. 네, 번호 많이 예비 번호 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일정 번호를 넘어가면 랜덤으로 이제 순위를 돌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랜덤 뽑기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안감은 잘 이해를 하지만 랜덤으로 번호를 매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게 제일 그 입학 관리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요. 예비 번호를 그렇게 장황하게 많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수시는 6군데나 학교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용음악과는 뭐 예비가 잘 안 빠지는 학교들이 많고 그리고 예비를 가봤자 뭐 2배수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보통일 텐데 그래도 만에 하나 예비를 안 뽑아놓으면 3배수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해서 해놓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본의 아니게 이제 등수를 알려드리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학교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용음악과에 오면은 간단 명료를 해서 정리를 하자면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실용음악을 배우죠. 실용음악을 네. 배우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셋업이 다릅니다. 어떤 학교들은 이제 연주자들 위주로만 돼 있는 실용음악과도 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음향 엔지니어 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음악을 하는 프로듀서 파트도 있고 전체 대중음악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실용음악 전공입니다. 음악 전반적인 거, 뭐 화성악이라든지 시창청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자기 세부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또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대학교에 오기 전에 화성학이라든지 시창청 이런 거를 미리 배우고 오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선행학습 말이시죠? 네. 고등학교는 선행학습이 금지되어 있나?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대학교는 선행학습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하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경쟁률 굉장히 높잖아요. 100대 1 넘어가는 학교들도 허다하고 입시를 볼 때 잘하는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셋업입니다. 지금 현실 자체가 본인의 실력이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입시에 임하고 또 학교에 들어와서 학업에 임하고 하면 솔직히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2년제, 4년제 학교 차이도 좀 있을 텐데 4년제 학교 같은 경우 별로 지식이 없이 들어왔어도 본인이 열심히만 노력하면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에 잘 적응을 하고 충실하게만 임하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수진 씨는 대학교에 오기 전에 시창청음이나 기초적인 음악 지식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 했나요? 저는 1학년 들어왔을 때 커리큘럼이 너무 좋아요, 사실. 시창청음도 해주고 실용음악 통론이라고 해서 실용음악의 전반적인 것도 알려주고 화성악도 따로 있고 해서 저는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배우고 오신 분들이 훨씬 많긴 해요. 많죠.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안 다니는 케이스여서 학원 같은 데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배우고 오시더라고요. 학원을 안 다니고 그럼 입시를 하신 거예요? 네, 학원 안 다니고. 대단한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공장까지 하고 능력이죠. 능력. 제 능력이죠. 그래서 전공장까지 대표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있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자기가 노력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기가 노력. 입시 때 질문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이 느끼셨을 때 딱 이 타임 때 이게 되게 시간대가 많잖아요. 뭐 오후 9시 타임도 네. 있고 10시 타임도 있고 오후 3시 타임도 있고 진짜 다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어떤 시간대가 교수님이 평가하기 가장 기분이 좋으신 타임이실까요? 네, 공식적인 답변부터 해드릴게요. 네. 심사위원들은 1초도 집중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비공식적인 답변을 드리면 식사 이후는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입시 첫날이 아니라 2일, 3일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럴 때 점심 직후 타임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하루에 막 200명씩 봐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간이라서 교수들도. 교수님들도 사람이라서 그런 시간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뭐 어떻게 드릴 수가 없지만 아무튼 교수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입시할 때 외모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도 중요할까요, 교수님?
네, 공식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하고 공정성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학교들은 아예 커튼을 치고 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외모는 일단은 안 중요한데 그 학과의 성격에 따라서 음악에 집중된 학과면 정말 외모가 안 중요한데 연예과 이렇게 겹쳐있는 그런 학과들이 좀 있어요. 그런 학과들은 외모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옷 같은 것도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요? 복장은 일단은 그 점수 주는 대상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긴 한데요. 복장이 너무 너무 편안하다. 너무 이렇게 다 흐트러져 있고 더럽고 막 이런 그런 지금 자다가 방금 튀어나온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학생이 좀 성실성, 또 준비성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에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자기 어떤 준비한 노래 컨셉에 맞는 복장을 했다. 이를테면 뮤지컬 곡을 준비를 했는데 뮤지컬 배우처럼 그 캐릭터 같은 복장을 준비했다. 그러면 정성이잖아요. 네. 그만큼 내 어떤 전공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복장을 보지 않습니다. 공정하기 때문에. 네, 보진 않지만 신경은 약간 조금 쓰일 수도 있다. 네네. 네. 사람인지라 그렇죠. 준비해온 게 성실성. 복장 자체보다는 네, 성실성을 성실성이죠. 본다. 네.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입시 도우미를 계속 하면서 저희는 이제 밖에서 이제 대기를 하면서 이제 긴장을 풀어주고 하고 있지만 되게 많은 곡들이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 학생이 가져왔던 곡을 다른 학생도 가지고 오고 되게 반복되는 곡들이 좀 많은데 네. 그런 걸 들으면서 교수님 어떤 생각하세요? 지겹다는 생각이 들죠. 네. 정말 지겹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곡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리고 원래 불렀던 가수를 대부분 카피를 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곡을 3개월 동안 딸딸딸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좋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져서 한 곡 더 시켜야 되고 피하세요. 본인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곡으로 잘 선별해서 특이한 곡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입시곡으로 많이 쓰는 곡 하루에 막 20명이 부르는 곡 100명 중에 100명 중에 막 10명이 부르고 있는 곡 이런 곡이 가끔 있는데 지겹습니다. 여러분.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학교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나요, 교수님? 예, 그건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건 있지만 네. 그 입시는 또 그 스타일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입시에서는. 그러니까 대학마다 그러니까 와서 추구하는 스타일은 있지만 예, 입시 때 어떤 곡을 해야 더 좋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예, 대학교마다 커리큘럼도 약간씩 다르고 그리고 학과장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요, 분명히. 그건 있는데 아예 그냥 학과가 재즈 음악과 이런 경우면 재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실용음악과는 대부분은 심사도 다른 학교 교수님들 초빙해가지고 같이 심사도 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교 교수님들은 아예 배제된 상태로 다른 학교 교수님들만 와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지난 수시 때 학교를 5군데를 가서 심사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소신껏 심사를 5군데 가서 했는데 이 학교 저 학교 성향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입시 때는 그런 특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학교 학과장님의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김현우 교수님. 네, 부르셨어요? 네, 김현우 교수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음악을 좀 다양하게 해서 그런지 음악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사에다가 막 욕하는 것만 빼면 욕이 나오는 노래는 좀 못 듣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노래만 빼면은 음악에 대한 편견은 없고 우리 학과 자체가 음향 엔지니어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깔은 없어요. 아주 다양해요. 모든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이 장르를 좀 해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입시 때도 똑같죠, 교수님? 네, 전혀 없죠. 교수님은 모든 장르를 다 이제 네. 수용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잘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거는 들었니? 미래가 미래가 불안하죠. 실험과 CC를 하다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네. 야, 너 진짜 다른 학교도 가고. 안 돼요. 수은
정말 빠르죠. 네, 거의 실용학과 LT예요. 학생들은 서로 합주하고 이렇게 또 자취하는 학생들도 많고 학교 앞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네. 동기가 실용음악과에 있나요? 근데 저희 학교는 정말 없어요. 이상한 너무 사장님 솔직한데? 만나서 뭐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얻어간다고 생각한 것이요. 네.